자, 오늘은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감정이 없는 사람은 없죠. F만 감정이 있는 게 아니라 T도 감정이 있어요. 다만 감정을 사용하는 정도가 사람마다 다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감정이 아주 풍부해서 다양한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는 반면 또 어떤 사람은 감정적으로 좀 메말라서 얼핏 감정 없는 기계처럼 보이곤 해요. 이런 차이가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정도의 차이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아니에요. 그렇죠. 모든 사람은 감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은 중요하죠. 행복이라는 게 뭐예요? 감정이에요. 행복은 느끼는 거잖아요. 불행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사람은 행복해지고 싶어하고 불행해지고 싶어하지 않죠. 그래서 감정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엔 주로 심리학에서 감정을 다뤘죠. 근데 요즘엔 뇌과학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되는 내용도 많아요. 심리학이든 뇌과학이든 그게 실제로 나한테 도움이 되어야 의미가 있는 거죠. 어떤 지식이나 정보가 도움이 되냐 안 되냐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에겐 매우 도움이 되지만 다른 사람에겐 별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발달한 부분이 다르고 부족한 부분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MBTI 유형별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구분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건 이런 정보 저런 지식 다 알아보고 자신한테 적용해 보는 거죠. 그게 제일 좋아요. 다만 그게 너무 많고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저의 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IN 유형부터 시작할게요. INFP, INFJ, INTP, INTJ 이 네 유형이죠. 이분들한테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감정이란 게 몸이랑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최신 뇌과학으로 감정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신체 예산의 요약본이라는 거예요. 자, 좀 어렵죠. 신체, 예산, 요약 이게 감정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거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먼저 신체 이야기인데요. 고대 철학자들은 감정을 느끼는 부위가 심장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엔 누구나 그게 아니라는 걸 알죠. 어딥니까? 뇌잖아요. 뇌에서 감정을 느끼는 거죠. 정확하게는 뇌에서 감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왜 뇌가 감정을 만드냐면 그 감정을 통해 현재 내 몸의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보통 이런 말을 하죠. 오늘 컨디션 어때? 이게 기분이 어떠냐는 뜻이기도 하지만 몸 상태가 괜찮냐 안 괜찮냐 이런 뜻이기도 하죠. 근데 이 몸 상태라는 게요, 좋은지 나쁜지 어떻게 합니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엄청 복잡하죠. 심장 박동수가 적당한지, 혈압이 높거나 낮진 않은지, 소화는 잘 되는지, 근육이나 신경계통에 문제는 없는지, 사실 그 모든 디테일을 다 알 수는 없죠. 정밀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서야. 하지만 일단 기분이 좋다면 특별한 이상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어딘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왠지 불편한 느낌이 들 가능성이 커요. 기분으로 그런 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체에서 올라오는 정보로 감정을 만들어낸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예산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보통 기분이 좋으면 어떤 활동을 하죠. 놀러 간다거나. 근데 술을 먹어도 컨디션이 좋은 날 더 먹게 되잖아요. 근데 기분이 별로면 활동을 줄이게 되죠. 친구가 야 나와 해도 오늘은 좀 그런데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신체의 예산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저축과 소비라는 겁니다. 기분이 좋다는 건 신체 에너지가 저축이 많이 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소비, 즉 신나게 놀아제끼면서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충분한 겁니다. 근데 기분이 다운되어 있으면 예산이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축해야 돼요. 집에서 푹 쉬면서 에너지를 쓰지 않고 모아놓아야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정보, 신체 예산 정보죠. 이 정보를 그냥 곧바로 알 수 있게 요약해 놓은 게 바로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좋으면 놀게 되는 거고 기분이 별로면 안 놀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요. 특히 INU형한테 운동이 특효라고요. 운동만 열심히 해도 기본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건강이란 당연히 신체 건강뿐 아니라 정신 건강을 포함하는 겁니다. 이때 신체 감각을 충분히 느끼면서 한다면 더 효과적이라고 했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조언하자면 운동하고 나서 기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는 거예요. 전후가 다르다는 게 분명히 느껴질 겁니다. 말하자면 신체 예산 요약본이 달라진 거예요. 이걸 알면 계속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나는 점점 좋아지고 있다. 신체 예산이 플러스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감정 자체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할 분들이 있어요. 바로 ET 유형입니다. ESTP, ENTP, ESTJ, ENTJ 이 유형들이죠. 여기서 말하는 감정 공부라는 건 단순합니다. 딴 게 아니라 감정의 이름을 붙여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감정에 대해서 말할 때 사용하는 말이 매우 한정되어 있어요. 기분 좋네, 기분 별론데. 이 두 개가 다라는 거죠.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죠. 내 언어의 한계는 곧 내 세계의 한계이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실제로 그래요. 어린아이가 알고 있는 세계와 어른이 알고 있는 세계가 다른 이유이기도 하죠. 내가 이해하는 단어와 개념이 풍부해질수록 세상을 보는 시각 자체가 커지고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곤 합니다. 그런 거예요. 감정은요. 언어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아까 감정은 신체에서 올라오는 정보라고 했잖아요. 그걸 언어로 딱 집어서 개념화한 게 바로 감정이라는 거예요. 이 이름 붙이고 안 붙이고가 아주 다른 겁니다. 예컨대 he, 로, 락이라는 말이 아예 없다면 뭔가 느낌이 있긴 있는데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말하자면 좋은 느낌도 기쁨, 즐거움이 약간 다르고 싫은 느낌도 슬픔, 분노가 좀 다르다는 겁니다. 감정이 풍부한 사람은요. 단순히 감정의 강도만 강한 게 아니라 디테일, 다시 말해서 감정들 간의 미묘한 차이를 알아채는 게 있어요. 이게 다 언어로 구분되는 겁니다. 기분 별로네. 이걸로 끝이 아니라 그 별로인 기분이 걱정, 초조, 압박감, 긴장감, 지루함, 피곤함, 불안, 공포 이런 식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나누어지는 겁니다. 이 이름 붙이기 놀이가 왜 필요한 거냐면요. 그걸 통해서 내가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뭘? 나의 감정을, 그리고 타인의 감정을. 더 중요한 건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남편이 퇴근했는데 얼굴이 좀 안 좋아요. 표정이 왜 그래? 그냥 기분이 좀 별로야. 끝. 이렇게만 하면 그 별로라는 게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당연히 상대도 모르지만 사실은 나 자신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걸 회사에서 상사한테 한 소리 들었는데 다른 직원들한테 창피하기도 하고 나 자신한테 실망감 같은 게 들기도 하고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상대가 나의 상태를 훨씬 더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죠. 이런 게 안 되면 쓸데없이 상대가 오해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이 사람한테 뭘 잘못했나? 이렇게 느껴서 상대도 기분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요. 그러다 엉뚱하게 둘이 다투게 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런 얘기를 꼭 그렇게 해야 하나? 그냥 얼굴 보면 아는 거지. 아니 말고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닌데. 항상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언제나 사소한 것에서 시작된 게 예상치 못한 커다란 싸움으로 번지는 겁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그렇죠. 그래서 나한테 일어나는 어떤 느낌,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그걸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나의 상태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나 자신도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더 잘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인간관계에서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대체로 AT 유형들은 일이나 놀이, 게임에 대해서는 자기 표현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결코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죠. 하지만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건 서투른 편이에요. 이 사람들이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그런 걸 해본 적이 별로 없어서 그래요. 감정과 관련된 단어를 알고 있다고 해도 그걸 제대로 사용해 본 적이 없는 거죠. 어쩌면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걸지도 몰라요. 불안, 초조, 긴장감의 미묘한 차이가 뭔지 사실은 잘 모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이 현재 느끼는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그걸 사용해 보는 연습이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FJ 유형들인데요. ISFJ, INFJ, ESFJ, ENFJ 이 네 유형이죠. 이들은 감정 자체는 풍부한 편이에요. 물론 디테일도 잘 보고요. 감정이 기본적으로 발달한 사람들입니다. 뭐 그럼 된 거 아니야? 감정에 대해서 더 알 필요가 있나?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굳이 이분들에게 조언을 하자면 감정은 신념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 제가 FJ 유형 설명할 때 선악에 민감한 면이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들은 어떤 남다른 신념 같은 걸 갖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이게 옳은 거야. 그건 아니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신념 중에 어떤 건 감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예컨대 이런 겁니다. 조선시대의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해서 남자와 여자가 자유롭게 사귀는 걸 엄격히 금지하는 문화가 있었죠.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멀쩡한 사람을 죄인 취급하거나 혹은 자신에 대해 불필요한 죄책감이 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성에게 끌리는 건 자연스러운 감정인데 그걸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유교 사상 같은 것도 그렇지만 가장 심한 건 역시 이데올로기죠. 공산주의에 빠진 사람의 눈에는 자본가들이 다 범죄자 비슷하게 보이는 거예요. 사유재산 자체를 부정하는 게 그들의 신념이니까요. 그래서 증오의 감정이 일어나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냐면요. 내가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의 배후에는 어쩌면 나도 잘 인식하지 못했던 믿음 같은 게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나한테는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라서 내가 그걸 믿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조차 들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공기가 있다는 걸 잊고 살잖아요. 물고기도 물이 있다는 걸 모르고요. 그런 거 비슷한 거죠.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요. FJ들이 꼰대나 공산주의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들은 어떤 고정된 시각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커요. 왜냐하면 타인과의 공감을 잘하면서도 선을 분명하게 긋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대체로 자신과 공감하는 사람들과 공감하지 않는 사람들의 경계가 분명하게 나뉘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여기서 짚어봐야 할 건 내가 혹시 나와 공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신념에 빠져 있는 게 아닐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그 신념을 의심해 보는 겁니다. 그게 진짜 맞는지 틀린지를 따져보란 얘기예요. 매우 진지하게 그런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건 그저 누군가의 생각일 뿐이거든요. 생각은 언제나 잘못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걸 인정하고 계속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남녀 7세 부동석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정말 잘못된 걸까? 함께 나눠 먹는 게 좋다고 해서 그걸 폭력으로 강요해도 되는 걸까? 이런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계속 새롭게 업데이트하다 보면 훨씬 더 괜찮은 신념을 갖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믿는 신념도 따지고 보면 과거의 누군가 혹은 현재의 누군가로부터 시작된 거죠. 그래서 우리 각자의 신념이 고정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좀 더 나은, 말하자면 더 높은 이상을 갖고 더 넓은 세계를 품는 그런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더 자유롭고 더 풍요로운 감정을 경험할 수 있다고 봅니다. IN 유형, ET 유형, FJ 유형에게 조언을 드렸는데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도 있죠. 이분들은 그냥 좀 더 나한테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 걸 보시면 돼요. 하나만 아니라 두 가지를 봐도 되고요. 사실은 세 가지 다 보는 게 좋아요. 언제나 MBTI는 그냥 참고만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오늘 영상은 포레스트 북스의 신간 감정의 이해를 참고해서 제작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 감정의 이해는 한마디로 최신 심리학과 뇌과학의 다양한 이론을 비교적 가볍고 재미있게 설명해 놓은 책이에요. 특히 저자인 임상심리학자 엠마 햇번이 직접 그린 개성 있는 일러스트가 인상적이었고요. 그래서인지 감정에 대한 최신 연구가 잘 정리되어 있을 뿐 아니라 매우 친근감 있게 다가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심리학 또는 뇌과학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께 일독을 권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이나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